RFHIC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 것 같고 중국 모멘텀에 기대서 단 3분기 실적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 네, 안녕하세요. 중수초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5G 종목들의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중국, 일본, 미국의 5G 투자와 그리고 통신주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좀 새로운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는 잘 되지 않으면서 파열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빠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게요. 8월 23일 날 이제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 보복 관세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10월 1일 날 예정된 중국산 관세율을 연기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와 동시에 중국에서 이제 16개 보복 관세를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9월 12일에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농장을 방문하기로 한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조기 귀국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은 어떤 실무 협상에 대한 불만 표출로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고 트럼프가 이제 완전한 무역 협상을 원하고 이제 부분적인 무역 협상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대선 전까지 반드시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제안한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중국 측이 그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조기 귀국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빠졌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중이 이제 11월 달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그 회담을 갖고 무역 전쟁을 일시적으로 휴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제 시 주석이 이 회담에서 참석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정상끼리 만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19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 기준 0.5859% 그리고 이제 다우는 한 0.8%인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의 충격, 뭐 폭락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게 떨어진 거고 이 정도의 그 불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엔 일단 이제 전 고점까지 와 있고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른 것이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다 사라지고 꺼진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1번과 2번 시나리오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11월 오펙 전에 계속 그 마찰음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미중이 서로 더 강경한 태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 유화적인 태도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번 시나리오도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는 어떨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오른 것도 어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면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정유나 화학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데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 거고 미국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상황이 다른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조정 이후에 조정의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하루 이틀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조정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약한 반등 이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 파국으로 또 치닫는다면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G 얘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이제 5G 투자가 이제 시작이고 전 세계 경쟁을 한다. 아이폰, 도쿄올림픽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2020 한국 주식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5G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손바꿈 하시려고 꽃이나 본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5배, 6배 올린 것을 사라는 작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셔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자유죠. 그리고 이제 정말 5G가 피크를 쳤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5G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피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고, 선택은 자유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유도하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저의 그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다 공개하고 저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그런 개인적인 방송. 저는 이제 하락할 때도 얼마나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이제 5G 빅 이슈들이 이제 중국이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도쿄올림픽과 아이폰 출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시계열로 조금 만들어 봤는데 2019년 4월 달에 국내 5G가 상용화가 됐죠. 그리고 조금 이어서 미국 5G 상용화를 했는데 거의 사실상 아직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 있고 우리나라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중국 5G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RFHIC라든가 KMW가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본의 5G 상용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NTT 도코모랑 KDDI, 소프트뱅크에서 5G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내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2019년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창올림픽 때도 인텔과 그 5G 드론을 이용해서 굉장한 홍보를 했고 우리나라 5G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도 인텔에서 5G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상당한 5G에 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것보다 이제 한 최근 두세 달 전부터 아마 이제 선 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폰 5G 출시가 2분기나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빅 이벤트예요. 이게 아이폰 출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미국의 50% 이상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일본도 굉장히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유럽 글로벌적인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5G 출시만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출시가 되면 5G 구축망이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깔려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자연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폰 이슈까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1차 상승기라고 제가 그냥 정해봤어요. 이거는 뭐 어디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냥 정리를 한 건데, 한국의 5G 투자 모멘텀으로 1차 상승기가 있었죠. 한국의 기지국들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7% 이상 5G 가입자 수가 많았고, 아마 지금 9월달 기준으로는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KMW, 오이솔루션, 이제 삼성전자 국내 투자에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죠. 2019년도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슈랑 이제 정부 차원에서 5G 지원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모멘텀도 같이 작용하는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한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AI랑 5G 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정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이솔루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고, 매출도 800억에서 2천억까지 어마어마한 큰 상승을 보였죠. KMW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을 했고 매출도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RFHIC를 필두로 어떤 그 중국의 투자에 의한 2차 소상승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진 않지만 어떤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RFHIC라든가 KMW들이 중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화웨이가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중계기를 굉장히 많이 출하를 하고 있고 전 세계 20만 대 가량의 5G가 출하가 됐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5G 투자가 이제 150조에서 225조로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2020년도에는 거의 이제 곱하기 3배 그리고 이제 매년 곱하기 2배 막 이렇게 늘어나죠. 2022년까지.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RFHLC가 최근에 이게 26,000원에서 4만 거의 5만원까지 찍었죠.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랠리가 이제 RFHLC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 것 같고 중국 모멘텀에 기대서 단 3분기 실적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어떤 기대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적게 나와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은 저는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랑 오이솔루션의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KMW는 조정 이후에 계속 많이 상승을 했죠. 한 3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일솔루션은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차이가 어떤 미국이나 중국 쪽의 모멘텀이 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KMW는 이제 노키아나 삼성, ZTE 등 굉장히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죠. ZTE도 12%로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키아 쪽이 이제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고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도메스틱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도메스틱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쪽 투자는 굉장한 피크를 쳤고 투자금 자체는 좀 크게 줄지 않지만 이 성장률 자체는 꺾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오일솔루션이 상승을 하려면은 미국 쪽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오일솔루션이 삼전을 통해서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오일솔루션도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중국 쪽이나 미국 쪽 매출 그런 차이 때문에 오이솔루션과 KMW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중국의 어떤 소상승기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앞으로 5G의 미래인데 일본 투자 모멘텀과 미국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이 이제 12분이 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으로 바로 이제 올리도록